청춘을 돌려다. 아니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치아만은 돌려다오.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는 건강, 치아 역시 세월 앞에 속수무책인데 치아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싼 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문제. 기분 좋은 변화가 그들을 찾아왔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임플란트.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365 닥터스. 치아 건강 100세까지 쭉! 미르치과병원 안명환 원장. 자연치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좋은 거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요. 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한된 얘기지만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미르치과병원 안명환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5분 특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지금 방금 MC 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대중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고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음 달부터 어르신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더더욱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고 어떻게까지 적용 보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이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면요, 현재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령에 속하는데요. 올해는 일단 75세 이상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70세 이상, 후내년 그러니까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치아가 우리가 28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적용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는 보험 적용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치아들 중에서 보면 앞니와 어금니가 있죠. 그리고 앞니는 우리가 심미적인 목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심미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금니 부분은 실제 우리 저작을 하고 밥을 씌워 먹고 하는 우리 실제 생활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부분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어금니에 우선적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어금니가 이미 다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금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로 지금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 요즘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지만 예전에 오셔서는 외산 임플란트, 국산 임플란트, 아니면 임플란트 종류는 어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보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임플란트 구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 뼈 속에 담겨 있는 이 부분, 임플란트로 얘기하는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 저작과 기능을 하는 크라운 부분이죠. 보철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 매식체죠. 본체 부분을 환자분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죠.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실제 요즘에는 국산 임플란트라고 해서 외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외산과 국산은 나눠지진 않고요. 환자분이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등, 그 수가가 약간 비용적으로 약간 차등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보철 부분, 우리가 실제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심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치아 색깔이 나면서도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재료가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이용되어 왔던 금리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리입니다. 골드 크라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기와 이 메탈, 그러니까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실제 현재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사기와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포세린 메탈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알려지고 하면서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뭐 비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나머지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환자분이 우리가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전체 보험으로 적용된 수가 중에서 환자분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실제 우리 보험 임플란트를 약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분이 치과에 와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범위는 있지만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 실제로 그 정도면 기존에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절반에서 뭐 경우에 따른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 나는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자체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 부분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 비용은 환자분이 따로 비보험으로 약간 지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하기에는 아직 뭐 젊은 나이기는 한데 저도 4개나 있어요. 많이 했네요. 예, 임플란트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 임플란트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막 나사를 받고 이러니까 힘들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체력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야,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을까? 겨누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걸 좀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로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75세 이상, 물론 내년, 그 다음에 2년 후 확대된다 하더라도 65세, 70세 이상이니까 실제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거의 보면 한 가지 정도, 아니면 두세 가지씩의 자기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전신질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시술을 할 수 있을지, 주의할 점은 뭔지를 우리가 미리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조절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 되는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약을 조절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런 전신질환들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죠. 네,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이제 적용이 되니까요.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시술 전에 챙겨야 될 거, 점검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가 환자 전체의 몸 상태의 컨디션이죠. 전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그 부위에서도 실제 주의해야 될 부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실제 우리는 임플란트를 뼈에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에 둘러싸여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뼈의 질, 우리가 골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뼈의 질은 어떻게 되는지, 단단하게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술하기 전 체크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보면 이가 빠진 부분은 실제로 잇몸이 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발치를 하고 나면 잇몸이 꺼지면서 실제로 뼈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뼈의 양이 많이 부족할 때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뼈이식을 해야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틀니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틀니를 오래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뭐 예전 같으면 파노라마 사진, 방사선 사진이죠. 최근 같으면 많이 보급되어 있는 CT 사진을 찍어서 미리 체크하고 들어간다면 실제로 미리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나눠놨는데요. 아주 단단한 뼈, 그리고 아주 무른 뼈, 그 사이에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 전체가 아주 단단한 부분을 뼈를 D1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른 부분을 D4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이에 D2, D3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한 중간 단계의 뼈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잇몸뼈의 질도 임플란트를 좌우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은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리지도 네, 않고 적당한. 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전신 질환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체크가 된다면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당연히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당연히 환자에게도 이렇고 저희에게도 미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 용어는 실제로는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CT정의 사진을 찍어서 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뼈의 질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체크하고 실제로 어떤 부위에 찾아서 심을 건지,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것인지까지도 미리 다 체크한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조금 더 발전되고 좀 더 캐드캠과 결합이 되어서 당일에 수술하는 당일에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거기까지도 이제 많은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뼈의 양이나 뼈의 질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고혈압, 당뇨, 그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술 시에 자극이 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프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통증이 없는, 이것도 일반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무통기나 무통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귀가 솔깃했던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저희가 운전할 때 쓰는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건 알았지만 내비게이션까지 사용이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의 내비게이션이 좀 되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차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이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운전 중에도 보면 바로 다음에 좌회전하고 다음에 우회전하고 직접적으로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CT나 캐드캠을 이용해서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술이 현재 많이 개발되었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 환자분은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입원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는 큰 수술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보다시피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엑스레이 사진, 방사선 사진을 보면 뼈가 없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뼈의 양이 조금 더 들쭉날쭉한, 어떤 부분은 충분하지만 어떤 부분은 부족한 이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 미리 CT를 찍죠. CT를 찍어서 어떤 부분에 있다, 어떤 부분에 뼈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가 올라갈 부분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가 올라가면 되겠다까지 미리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차가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듯이 시술하기 전에 CT를 보고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미리 우리가 CT상에서 미리 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 씌우면 되겠다, 저 부분에 임플란트 씌우면 되겠다 라고 해서 미리 다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한 후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수술 유도 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따라서 내비게이션처럼 따라서 갈 수 있는 수술 유도 장치물과 그다음에 미리 우리가 여기 임플란트 심고 나서 연결할 수 있는 치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신질환이 있고 몸 컨디션이 매우 다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뼈 이식을 많이 하지 않고 이 몸도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도 심고 그리고 그날 이도 올라가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분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분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이 몸이 힘들고 그러지 않더라도 연세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고 시술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고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미리 이가 다 나와서 당일 끝나는 그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의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의 경우에 이 부분에 치아 하나가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많은 치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딱 한 치아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사진, CT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플란트를 여기에 심어야지 이렇게 심으면 되겠다라고 미리 다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유도장치물과 치아 그리고 임플란트 연결되는 보철문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는 날 이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당일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보철문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원데이 임플란트인데요. 물론 이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맞아야 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환자의 사례를 만나볼까요? 오랫동안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해 오다가 최근 들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빨이 있는 쪽으로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씹게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딱딱한 음식이 들어가도 자신 있게 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소화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상쾌합니다. 주인공은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 이정필 씨. 오랫동안 어금니 문제로 고생하다 치과를 찾은 경우다. 병원에 지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이빨이 아프다고 어금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한번 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충치 때문에 어금니를 잃은 주인공. 음식을 부드럽게 하는 어금니가 없으니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치아 때문에 위장장애까지 생긴 것이다. 오른쪽에 치아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식사를 더 주로 많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쪽 다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고 양쪽 다가 이제 저작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결국 임플란트 시술을 결심한 주인공. 문제는 그의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심기에 약하다는 것. 충치를 뽑은 지 너무 오래된 탓이었다.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잇몸에다가 부착할 때 뭐 어떤 영향이 없을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겁나는데 잇몸뼈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 시술을 망설이는 그에게 의사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수면 마취를 추천했다. 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가 많은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고 많은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분에서도 수면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모의 수술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법. 빠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게다가 출혈이 좁고 회복도 빠른 편.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적합하다. 왼쪽 위에를 제외하고는 오른쪽을 이제 식사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식사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1, 2주 있다가 왼쪽을 이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시술의 막바지. 비어있던 어금니 자리에 드디어 이가 생겼다. 2주 후엔 왼쪽에도 어금니가 생길 예정이라는데 치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주인공. 그는 새로운 어금니에 만족하고 있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소화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통증 없고 편안한 시술로 주인공을 만족시킨 새로운 개념의 임플란트 시술. 하지만 시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아무는 것을 좀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 이틀은 좀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피하고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담배는 수술 전, 수술 후 약 2주 이상은 끊어주시는 것이 수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아프고 과정도 복잡하다는 건 다 옛말. 임플란트 시술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 쉽고 간편한 임플란트로 확실하게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오복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치아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번에는 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 가운데 일단 뭐 애나 어른이나 아픈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임플란트를 하는 무통 임플란트,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치과에 다들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실제 공포죠. 공포 미리 느끼는 공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술 중간에 아프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과 진료가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두려움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통, 최소한의 통증 아니면 통증이 없도록 해서 시술 받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무통으로 처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네. 수술 중에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수술 후에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술 중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수면 치료를 많이 하죠.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수면 치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이 끝나 있고 뭐 예를 들어 이까지 올라가 있으면 더 나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면 치료를 이용해서 통증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만약에 마취해서 겁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아프지 않게 한다면 환자분이 치과 치료를 훨씬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마취로 해서 하게 되면 마취 때 아픔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마취 언제 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사 이따만한 주사 바늘을 여기다 탁 꽂을 때 정말 두려움부터 생각만 해도 아프죠. 생각만 해도 아프거든요. 그렇죠. 치과 주사 바늘 보면 다들 무서워하죠. 실제로 다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민한 잇몸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더 그래요. 입안에 들어간다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은 좀 단계로 나눠서 마취를 하게 되면 주사가 들어가도 바늘이 들어갔는지를 못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로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마취 언제 했어요? 벌써 마취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무통기를 이용해서 마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 깨고 나서 또 잘 때 아팠다, 뭐 다음날 너무 아프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공포도 적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마취 깼을 때 통증을 거의 없애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모들 보면 출산 후에 무통기를 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 무통기는 거기 산부인과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 후에 무통기를 달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통기를 착용한 채로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시거나 다다음날 오셔서 이걸 빼면 처음에 수술 후 하루 이틀 가장 아플 수 있는 시기에 환자는 고통이 거의 없이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권해드릴 만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또 비용이 비싸다, 과정이 복잡하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이제 그 고민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미르치과병원 안명환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송민서 씨, 김철원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